자, 오늘부터 한 몇 시간 정도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지, 특히 내 대표적인 알고리즘, search랑 sort, 네, 찾는 거랑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저번 시간에 대한 리뷰. 제가 저번에 너무 다들 답을 잘해주셔서 놀랐는데, 네, 클래스와 클래스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는 설계도, 블루프린트, 그런 것들이고, 뭐였냐, 빵틀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클래스 오브젝트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나온 산출물, 객체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건물 아니면 빵틀에 따라 만들어진 빵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저번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랑 클래스 오브젝트는 이미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비록 클래스를 만들진 않았더라도 클래스 오브젝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설계도를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이미 제작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계속 빵을 생성해서 그 빵을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트링 오브젝트들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메소드들을 쓰고 있었고, 리스트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있는 메소드들을 쓰고 있었고, 셋도 마찬가지고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파이썬에서는 죄다 클래스와 오브젝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클래스 오브젝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없어도 클래스를 미리 다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뭘 하든 클래스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저번에 비로소 클래스를 만들어 본 거죠. 설계도에도 진입해 본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는 펑션들이 있었는데 그 펑션들이 메소드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이름을 나눴는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굳이 차이를 말해 보자면 둘 다 펑션인데 클래스 안에 있으면 메소드고 클래스랑 상관없으면 그냥 펑션이잖아요. 근데 메소드의 특징은 뭡니까? 클래스, 자신이 속해 있는 클래스 자신을 항상 디폴트 파라미터로 받아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처음 파이썬으로 할 때 항상 하는 실수가 뭐냐면 메소드를 내가 막 쓰는데 일반 펑션 할 때처럼 파라미터를 써놓으면 파이썬이 에러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본 파라미터로 self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self라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였죠. 그래서 실제 쓸 때는 메소드를 쓸 때는 클래스 오브젝트를 왼쪽에 쓰고 그 다음에 점을 받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쓰는데 그때 본인 자신을 아규먼트로 넘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메소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저번에 배웠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인캡슐레이션, 캡슐 안에 다 넣는다. 관련된 메소드들, 관련된 베리어블들을 오브젝트에 묶어서 나타내고 결국 전체 프로그래밍 구조는 캡슐들 간의 상호작용이 된다. 여기도 오브젝트가 있고 저기도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도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들 간의 상호작용이 될 것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은 거꾸로 전체 프로그래밍을 내가 까봤을 때 그 안에 다 펑션들과 베리어블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겉에서 봤을 땐 다 오브젝트밖에 없습니다. 오브젝트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bstraction. 오브젝트의
클래스 안에 구현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유저에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는 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임팩트가 아이솔레이션 됩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난 임플레멘테이션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딱히 더 배울 게 없이 별 생각 없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앱스트랙션 쪽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학생 한 분이 김태경 학생이 그 ETL에 질의응답을 해주셨는데 클래스 안에만 있는 좀 독특한 게 있잖아요. 함수 이름인데 언더스코어를 2개를 앞에다 붙여놓는 이상한 메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앱스트랙션 할 때 쓰이는 외부에선 몰라도 되는 내부 정보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누가 답변을 달았죠.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라이빗한 거고요. 그거는 외부에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언더스코어들을 박아줍니다. 그러면은 뭐 외부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언더스코어도 뭐 왼쪽에만 박을 거냐, 뭐 양쪽에 박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앱스트랙션을 하곤 합니다. C++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언더스코어 대신에 뭐 대놓고 private, public 이런 식으로 씁니다. C++에서는. 그 다음에 inheritance, 이거는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였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간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을 모아서 부모 클래스를 만들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다 공통된 것이고 차일드 클래스를 선언할 때 부모 클래스를 아규먼트로 받아오면, 그죠? 받아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실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그 클래스 안에서 부모 클래스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super라는 걸 했죠. sup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olymorphism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긴 받는데 어떤 메소드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메소드 상속을 받긴 받는데 내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로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은 같지만 다른 형태를 지원해 줍니다. 내가 definition을 child class에서 따로 만들어 버리면 이름은 같지만 child class에서 동작하는 것과 부모 클래스에서 동작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many forms라고 했습니다. polymorphism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깔끔하게 1시간 만에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전체 한 학기 동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념을 듣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특히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몸으로 체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겪는 게 생각보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서 한 학기 전체를 사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C++로 하는 학과도 있고 자바로 하는 학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를 한 학기 동안 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을 제가 가르치고 프로그래밍 숙제로 내드릴 때 클래스 형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메인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arch랑 sort가 있었는데 왜 search냐? 네, 데이터 사이언스의 search가 왜 중요하겠어요? 사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세상에 데이터는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한정적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데이터, 나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무더기로 쌓여진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오는 게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될 텐데 그 기능을 빠르게 해야겠죠. 빠르게. 내가 이것저것 찾을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찾는 과정이 느려버리면 그 찾는데 하세월 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찾은 뒤에 많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찾은 것들을 가지고 조작하고 프로세싱해서 아웃풋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 할 때까지 되게 오래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 search는 상당히 빠르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죠. 네, 제가 한 얘기가 여기 똑같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데이터는 매시브하게 많고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efficient하게 찾아야 됩니다. 설치하는 알고리즘들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되게 간단해요.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알고리즘이 linear search인데요. 뭐 이름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다 찾아본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 찾아본다. 자, 리스트를 가정할게요. 리스트에 있는 특정 밸류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첫 번째부터 다 찾아본다. 첫 번째부터 다 찾아본다. 아주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언제나 올바른 정답을 내놓습니다. 네.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딕셔너리, 여러분들에게 사전을 하나 준 다음에 어떤 단어를 찾아봐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제일 첫 페이지부터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보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가 찾아지면 멈추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밸류가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내가 5를 찾고 싶은데 5가 예를 들어 3개가 있어요. 그럼 리니어 서치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거 찾으면 됩니다. 뒷부분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전체 만약 찾았으면 찾은 곳의 위치를 리턴합니다. 찾은 곳의 위치,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5가 예를 들면 리스트에 세 번째에 있다. 그럼 3을 리턴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찾았는데도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총 12개의 엘리먼트가 있네요. 그죠? 4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길 먼저 보고 아니네. 그럼 회색. 회색은 이미 찾은 곳을 제가 회색으로 칠할게요. 또 여길 봅니다. 아니네. 여길 봅니다. 0이 4가 아니네. 또 4가 아니네. 또 보는데 또 4가 아니네. 그죠? 그 다음 또 봤는데 4가 아니네. 4네요. 그죠? 그러면은 뭘 리턴한다? 여기에 있는 인덱스 6을 리턴합니다. 6. 이게 리니얼 설치입니다. 그런데 4가 지금 사실 하나 더 있네요. 여기. 그쵸? 이건 네 그냥 상관 안 합니다. 얘 무시. 가장 첫 번째 나타내는 애만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otherwise return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타겟을 1로 정한 거예요. 1이 여기에 있나 없나 찾으려고 하는데 없네요. 없네요. 얘도 1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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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계속 그린이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네, 여기까지 다 회색을 칠했습니다. 끝까지 다 찾았는데 1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해가 설마 안 가시지 않았겠죠? 네. 처음부터 다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알고리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컴퓨터를 위한 거지만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한글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 컴퓨터가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줘야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하나여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알고리즘은 하나지만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ile loop을 사용해 볼게요. while loop.
일단 룹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가시나요? 리피티션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타겟이랑 같냐 다르냐. 이 오퍼레이션만 반복하는데 코드를 여러 줄을 쓰면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def linear search 한 다음에 while이라고 여기다 썼습니다.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타겟 밸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인티저를 내놓습니다. 인티저라 함은 특별히 이 리스트의 인덱스를 나타내겠죠. 혹은 -1,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더를 알고리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헤더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인풋을 받을 거고 어떤 아웃풋을 내놓을 거다라는 감을 잡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자, 일단 인덱스를 i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i가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while loop이? while loop이 length L 이면 뭡니까? 아까의 경우에는 length가 12, 12였잖아요. 그럼 12에 딱 도달하면 while loop을 탈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밸리드한 인덱스는 0부터 11까지잖아요. 12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out of bound이기 때문에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탈출 컨디션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타겟 밸류를 찾았으면 li가 밸류랑 같으면 더 이상 룹을 돌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첫 번째 찾으면 거기서 탈출할 거잖아요. 두 번째를 더 찾고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찾으면 탈퇴. 그래서 while 룹에 머물러 수 있는 조건은 인덱스가 일단 정상적인 밸리드 인덱스일 것. 두 번째, 아직 타겟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 그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컨디션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돌다가 while 룹을 탈퇴하겠죠. 그럼 이 탈퇴한 현재 상황은 뭡니까? 둘 중 하나겠네요. i가 length l에 그 근접 length l과 같아졌거나 혹은 li가 value랑 같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그래서 체크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value가 리스트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죠. 이 경우에는 -1을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굳이 저희가 컨디션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두 번째가 만족됐다는 거죠. 그래서 li가 value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valid한 걸 찾았으니까 현재 i를 리턴하면 찾은 것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네, 리니어 설치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현 방식인데요. while 룹을 똑같이 쓸 건데 센티넬이란 친구를 씁니다. 센티넬은 감시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while 룹을 돌리는데 자꾸 이 i가 length l보다 작다는 컨디션을 모든 while 룹 돌릴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굳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끝에 도달한 것만 알고 싶은 거지 계속 아직 i가 0인데 굳이 뭐 length 12보다 작냐 이런 걸 굳이 계속 체크하는 게 효율적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컨디션을 계속 체크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감시자를 놓자라는 겁니다. 이게 마블의 센티넬이라는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리스트 끝에다가 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냐면 일단 헤더는 동일해요. 제가 이름만 센티넬이라고 바꿨습니다. 리스트의 맨 끝에 내가 리스트를 인풋으로 받았는데 리스트의 맨 끝에 뭘 붙입니까?
value를 붙입니다. 찾으려는 타겟 value를 맨 끝에다 붙여줘요. 그리고 얘가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 리스트 인덱스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인덱스는 빵. 자, while 룹을 돌리는데 length 체크를 안 합니다. 그리고 value, 타겟 value를 찾았는지만 관심합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리스트의 끝에 얘를 더미로 더해놨기 때문에, 그죠? 더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언젠가는 걸려요. 언젠간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첫 번째 랭스 컨디션을 넣었을 때는 혹시 저 끝까지 못 찾았을 경우 랭스에 도달하면 끝내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전혀 못 찾았을 경우에도 맨 끝에 value가 더해졌기 때문에 항상 얘를 만족하게 됩니다. 얘를 만족 안 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만족 안 하게 되면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다 도달했으면 이제 적절한 i가 나왔겠죠. 못 찾았을 경우에는 12가 나왔을 거고 찾았을 경우에는 뭐 12보다 작은 어떤 밸류가 나왔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감시자를 다시 팍 해서 없애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은 걸 하면 돼요. 랭스가 복구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랭스가 1 증가했는데 여기서 1 다시 감소했으니까 랭스 그대로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냐 i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while 룹의 컨디션을 하나 없앤다는 측면에서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풋으로 넣는, 인풋은 외부 값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내가 내 함수 내에서 맘대로 조작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씁니다. 리스트를 인풋을 함수 내에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그렇게 조작하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런 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리는 구현도 있어요. 다 헤더는 똑같습니다. for이라고 입력한 거 빼고는. 자, for loop을 돌립니다. length L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for loop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value를 찾으면 i를 return합니다. return하면 함수 자체가 끝나니까 for loop도 탈퇴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탈퇴를 안 하고 계속 for loop이 끝났다. 네, 그럼 여기서 return -1을 해줍니다. for loop이 정상적으로 탈퇴됐다는 것은 단 한 번도 타겟 value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for loop이 끝나면 못 찾았으니까 -1을 리턴합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가 무지하게 간단하고 뭐 컨디션도 뭐 컴플렉스하지도 않아요. while loop처럼 뭐 계속 랭스보다 작냐 크냐 이런 거 체크 안 해도 되고 뭐 센티넬을 붙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for loop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룹 중간에 막 탈퇴하고 이런 거 뭐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막 리턴을 중간 for loop 안에 넣으면 나중에 코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 넣고 컨티뉴 넣고 그런 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알아서 쓰시라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들이 편안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for loop을 씁니다. 저는 for loop을 항상 씁니다. 이게 편해요, 저한테. while loop 할 때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진짜 실수 하나 잘못하면 infinite loop을 돌게 됩니다. infinite loop을 돌게 됩니다. for loop에는 infinite이 없어요. 언젠간 끝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라고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while loop은
내가 컨디션 잘 만들어야 되고 while loop 안에 제대로 뭔가 컨디션이 업데이트 돼서 while loop 컨디션이 false가 되는 걸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정신없이 코딩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infinite loop이 발생하면 네, 다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for loop을 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니어 설치라는 알고리즘을 받고 세 가지 종류의 그걸 봤죠. 세 가지 종류의 임플리멘테이션을 봤는데 그럼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봐야겠죠. 성능은 이제 시간 소모가 얼마나 되냐로 따지게 될 텐데 주피터에 이런 거 해보실래요? 타임 모듈을 임포트 해보세요. 타임 모듈.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t-start라고 해서 타임 모듈 안에 perf counter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현재 시간을 여기서 출력해줘요. 현재 시간을 받아와서 t-start에다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여기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t-end라고 해서 또 현재 시간을 받아오면 그냥 깔끔하게 t-end에서 t-start 간의 차이를 계산하면 원래 이게 초 단위로 나오니까 그냥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만약 하고 싶으면은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성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정윤 학생이 설명해준 방법들 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특별히 while에 있는 두 가지 구현 방법. 첫 번째 그 컨디션 체크가 2개 있었잖아요. 두 번째 센티넬 방법에선 컨디션 체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측면에서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요즘 세상에서 이 정도 속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피키하게 따지자면 그 컨디션 하나 없어져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그건 거의 저 생각에는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밀리언 아이템을 가지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교과서에서 재본 거죠. 그래서 while loop 구현한 거, 그다음에 sentinel 구현한 거, for loop 구현한 거. 성능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구현 방법들 간의 성능은 제 생각엔 제 포커스가 아니에요. 다르긴 다른데 제 포커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르긴 하죠. 여기에 while loop이랑 sentinel 간에 특히 좀 성능 차이가 있죠. 체크를 2번 하느냐 하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for loop이 빠르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for loop 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linear search라는 알고리즘 자체의 특성이에요. 이 자체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타겟 밸류가 뒤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앞에 있으면 제일 조금 걸릴 거고 뒤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점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케이스 first의 경우에 되게 빠르고 중간에 있으면 느리고 맨 마지막에 있으면 더 느리고 거의 이제 미드라고 레스트하고 2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리니어하게 증가하니까. 이게 리니어 설치 알고리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설치 알고리즘은 좀 제 생각에 그렇게 대단하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아이템이 운 나쁘게 뒤에 있으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좀 원래 어디 있느냐랑 상관없이 그래도 좀 평이한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하필 운 나빠서 뒤에 있으면 성능이 확 나빠지니까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가 지금 저희는 파이썬으로 이걸 구현한 성능을 여기 3개에서 봤는데 동일한 리니어 설치 알고리즘이 사실 리스트 안에 제공돼요. 리스트의 메소드로 제공돼요. 어떤 아이템 찾아주세요 라는 메소드 있잖아요. 리스트 안에. 그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쓰면 성능이 이렇게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알고리즘은 똑같이 리니어 서치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건데요. 성능이 이렇게 빨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파이썬의 내부 메소드들은 구현이 파이썬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C 같은 걸로 구현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랭귀지의 성능 차이입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똑같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좋아서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고 랭귀지가 다르고 구현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왜 파이썬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성능이 무지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떤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했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파이썬은 지금 인터프리터라고 나왔는데 모든 라인을 실행할 때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걸 거쳐서 운영체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C 같은 좀 더 로우 레벨 랭귀지는 컴파일러 베이스드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라인마다 인터프리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C 같은 랭귀지는.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자, 그럼 서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솔팅이 돼 있다면 어떨까? 만약 솔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리스트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딕셔너리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모든 단어들이 순서도 없이 나열되어 있는 사전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는 거랑 사전이 ABC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는 게 방법이 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렬이 돼 있다는 걸 잘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똑같이 4를 찾고 싶어요. 정렬된 것에서. 근데 리니어 서치는 4를 찾는데 또 처음부터 끝까지 찾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부터 가야겠죠. 그럼 뭐 정렬이 돼 있다고 딱히 속도가 빨라지지 않죠. 리니어 서치를 쓰면. 그리고 하필 내가 큰 숫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정렬이 돼 있다는 이유로 더 느려져요. 정렬이 돼 있다는 이유로 더 느려집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죠. 정렬했다는 건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는 건데 정렬됐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 안 하는 바람에 더 느려졌어요. 심지어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어떻게 하냐면 쪼갭니다. 정중앙을 먼저 테스트하고 정중앙을 테스트한 다음에 두 개로 쪼개지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야 될 대상이 반씩 줄어들어요. 한 번에 반씩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자, 알고리즘을 볼게요. 바이너리 서치는 9를 찾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리스트 대상의 가장 왼쪽 인덱스랑 오른쪽 인덱스를 킵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빵, 맨 오른쪽은 11,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미드를 찾습니다. 미드. 네, 미드를 찾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5가 나와요. 그래서 정중앙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인데 4가 내가 찾으려는 타겟보다 작죠? 작으면 이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냐면 이 리스트가 솔팅돼 있다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내가 여기를 체크했는데 타겟이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사실 이 왼쪽은 볼 필요도 없겠죠. 내가 원하는 타겟이 이 왼쪽 리스트에 있을 확률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길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체크할 때마다 반씩 날리니까 성능이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스타트가 빵이고 엔드가 11이었는데 이제 스타트가 6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체크할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이터레이션에서는
6과 12를 더해서 2로 나눈 또 새로운 미드를 찾습니다. 그게 8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7이 타겟보다 또 작네요. 그러면 이 왼쪽 전체를 날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한 번에 또 반이 날아갔네요. 그죠? 그럼 왼쪽을 날렸으니까 스타트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스타트가 9가 됐어요. 그럼 이제 9와 11 사이에 있는 미드 어디입니까? 10. 10을 봤더니 50이 나왔습니다. 50은 타겟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왼쪽을 날립니까? 오른쪽을 날립니까? 네, 오른쪽을 날려야겠죠. 타겟이 이번엔 더 작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날아갔습니다. 오른쪽을 날렸으니까 스타트와 엔드 중에서 엔드를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엔드가 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를 업데이트 할 때는 내가 원래 계산했던 미드보다 1 더해주면 되고요. 스타트를. 엔드를 업데이트 할 때는 내가 계산했던 미드보다 1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지금 스타트랑 엔드가 같아졌네요. 그럼 뭐 미드가 당연히 9가 되겠죠. 근데 9가 또 컨디션이 뭐에 맞습니까? 타겟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엔드를 업데이트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엔드를 또 업데이트 합니다. 엔드를 8로. 그럼 이 상황에선 모든 걸 받고 모든 리스트를 본 상황에서 엔드가 8이고 스타트가 엔드보다 커요. 그럼 더 뭐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스타트가 엔드보다 커졌으므로 이 상황에서 뭐가 정답이냐면 스타트가 정답이 됩니다. 스타트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가 정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바이너리 서치예요. 미드를 구해서 미드를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하나를 통으로 날려서 내가 찾으려는 리스트가 반쪽이 되게 만듭니다. 그럼 성능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자, 알고리즘을 봤으니 이제 코드를 볼 차례입니다. 똑같이 리스트랑 타겟 밸류를 받아서 어디 있는지 인덱스를 아웃풋으로 내줄 거고요. 초반에는 스타트가 빵이고 엔드는 랭스 L에서 1보다 작은 곳이겠죠. 자, while 룹을 돌립니다. 언제까지 돌립니까? 스타트가 엔드보다 1 크지 않으면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립니다. 그동안 계속 뭘 하냐면 미드를 구하죠.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미드를 구합니다. 스타트랑 엔드에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미드가 타겟 밸류보다 작으면 리스트의 왼쪽을 통으로 날려줘야겠죠. 그렇죠? 리스트의 왼쪽을 통으로 날리려면 스타트를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스타트가 미드보다 1 커져야겠죠. 자, 그럼 반대 상황이다. 미드에서 값을 구했더니 타겟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오른쪽을 날려야 됩니다. 오른쪽을 날리려면 엔드를 1 감소시키면 됩니다. 미드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while 룹을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ile 룹이 끝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타트가 엔드 플러스 1인 상황이 됐네요. 근데 이때 스타트가 유효한 인덱스라면 예를 들면 랭스 L보다 작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V랑 같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찾는데 실패한 거예요. 바이너리 서치를 다 했는데 찾는데 실패했어요. 만약에 스타트가 리스트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랑 엔드가 다 교차돼서 엇갈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원하는 밸류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바이너리 서치 구현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시간을 쟀겠죠.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최극강의 성능을 보였던 파이썬 내부 메소드로 구현한 리니어 설치가 왼쪽에 성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지어 파이썬으로 구현한 내부 메소드도 아니고 파이썬으로 구현한 바이너리 설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설치의 특징이 뭡니까? first든 middle이든 last든 뭐 거의 성능이 비슷하네요. 그죠? 항상 반을 쪼개기 때문에 뭐 끝에 있다고 딱히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스트 C로 구현한 것보다도 성능이 좋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워낙에 좋으니까 임플리멘테이션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임플리멘테이션의 효율성을 뛰어넘은 거죠. 알고리즘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간 수식같이 나와 있는데 리니어 설치의 경우에는 걸리는 시간이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length L에 비례하는데 바이너리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개씩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스트 랭스의 로그만큼 비례합니다. 로그만큼. 그러니까 훨씬 빠른 것이죠. 네, 이태원 학생이 질문했어요. 솔트를 하는데 드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의 가정은 솔트가 돼 있다는 가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꼭 바이너리 설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미리 솔트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꼭 바이너리 설치를 하려고 솔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솔팅이 미리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why not? 이제 무조건 이걸 사용해서 바이너리 설치로 찾자라는 취지입니다. 솔팅이 안 돼 있는데 솔트부터 시작해서 바이너리 설치로 하자.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정이 솔팅이 돼 있다라는 가정을 가졌을 때 바이너리 설치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짤 때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반씩 쪼개자.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찾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짜려면 뭔가 반씩 쪼개자라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로그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안에서부터 계속 샘솟아야 됩니다. 로그로 만들고 싶다. 리니어가 아닌 로그 스케일. 혹시 문과분들이 로그를 안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네, 로그를 배웠겠죠. 네. 만약에 리스트 개수가 8개면, 엘리먼트 개수가 8개면, 리니어 설치면 8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바이너리 설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 한 번 쪼개면 8이 4로 줄고, 그죠? 두 번 쪼개면 4가 2로 줄고, 세 번 쪼개면 2가 1로 줄어서 3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죠? 그게 로그입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 솔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솔팅이 뭔가 미리 돼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솔팅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해 왔습니다. 서머리, 리니어 설치, 바이너리 설치. 리니어 설치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찾고 한 번에 하나만 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설치는 미드를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반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 이렇게 나왔죠. 로그랑 실제 리니어하게 랭스랑 그다음에 아무 리스트에나 적용할 수 있고 바이너리 설치는 솔트 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